피부과가 58%, 그리고 성형외과가 18%, 그리고 12.9%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치료 목적,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약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쇼핑 목적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나 유통기임한 오리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백화점 영상에서 외국인 매출액이 관광상권에 있는 점포들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리는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외국인 수혜, 백화점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채널이 어디냐? 약국이에요. 지난달에 외국인 의료 소비 건수 10건에 7건이 약국에서 일어났고, 1년 전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5%도 안 됐던 이 비중이 13%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올해 5월에 외국인 이 의료 소비액이 2,511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5월 대비해서 74.6% 증가했고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1,096억 원이었는데 3월에 처음으로 2,000억을 넘었고, 4월에는 2,498억 원, 그리고 5월에 2,500억 원대까지 3개월 연속 2,000억을 넘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순입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는데, 진료 과목별로 보면은 피부과가 58%, 그리고 성형외과가 18%, 그리고 약국이 12.9% 기록했습니다. 결제 금액으로 보시면 이렇고, 결제 건수로 보면은 약국 결제 건수 비중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작아도 횟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뭘 사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인공 눈물, 그리고 파스, 더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고, 안티프라민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후속 관리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술 받고 나면 약국에서 재생크림이나 진정크림 같은 것들을 바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면서 같이 동반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제품들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화장품처럼 좀 효능 중심, 그러니까 더마 화장품처럼 좀 효능 중심의 그런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의약 외품이나 일반 의약품으로까지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사기에 전문 채널로 약국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명동 쪽에 문 닫았던 그런 화장품 가게들이 약국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요즘에는 무인 환전기도 약국 점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안내문 같은 것들이 영어나 중국어로 써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들이고, 약국이 스스로 지금 쇼핑 채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국내 소비자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창고형 약국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레디형 약국이나 메가팩토리 약국이나 이런 창고형 약국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지 1년 만에 40여 곳이 넘게 생겼습니다. 규모가 800평 정도 되는 매장들도 있고요. 들어가시면 쇼핑 카트가 있고, 그리고 매장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부터 영양제,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기식, 거기다가 뭐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그런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고, 약사한테 조제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그냥 둘러보고 쇼핑하는 것처럼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 문을 새로 열었던 약국 300여 곳 중에서 29곳, 그러니까 거의 한 10% 되는 수준이 70평 이상 되는 대형 약국이었습니다. 약사 2명 이상이 상주하면서 동업화하는 대형화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K뷰티 성공 공식이랑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화장을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제품들만 많았더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그 수요를 올리브영이 흡수하면서 커졌던 거랑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의약품 쪽도 원래는 종합 비타민 그냥 드시고 뭔가 대표 상품들이 있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소비자 니즈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눈 건강이면 눈 건강, 관절 건강, 뭐 잘 때 먹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또 약국 채널, 그리고 또 새로이 등장한 그런 창고형 약국 채널들이 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영이 성공했던 이 공식 그대로 지금 약국 및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궤를 똑같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뭘 봐야 되나? 약국은 K뷰티 다음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 받고, 그다음에 더마 화장품 사고, 거기다가 의약품
의약 외품이나 일반 의약품까지 쇼핑하는 그런 쇼핑 코스가 하나의 소비 동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더불어서 이 약국에 입점하는 그런 뭐 제약회사들의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건기식 같은 경우도 좀 니즈가 다양해지고 수요도 굉장히 과거랑 달리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이쪽을 제조하는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어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동네 약국 매출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리스크는 좀 같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약국이 원래는 치료 목적,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뭐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약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쇼핑을 목적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 외국인 의료 소비 건수 중에 10건 중에 7건이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에도 피부과, 성형외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곳이 약국이다라는 거고요. 국내 내수로 봤을 때에도 창고형 약국이 1년 만에 40여 개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외국인 소비 수혜가 약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일지 계속해서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